뉴스 쇼. 평화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창의 아침도 밝았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번의 도전 끝에 유치한 평창 동계올림픽 드디어 오늘 저녁 8시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막을 올립니다. 2월 25일까지고요. 역대 최다인 전세계 92개국 총 3천여 명의 선수단이 306개 메달을 넣고 열띤 겨울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올림픽이라는 평화의 잔치에 초대된 손님들 면면도 화려하지만 제각기 복잡한 방정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펜스 미국 부통령 만났고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는 오늘 회담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김영남, 김여정 북측 일행과 만납니다. 외교회장도 활짝 열린 거죠. 부디 모처럼 크게 선 이 평화의 장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기를, 올림픽 후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는 그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타진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안토니오 구테레스 UN 사무총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2부에서 여러분 들어보시죠.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드디어 열렸네요. 맞습니다. 평창 축제의 서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공식 개막식은 저녁 8시입니다. 예. 그때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17일간의 뜨거운 열전이 이어지는 것이죠. 예. 사실 어제부터 경기가 시작되긴 했습니다. 그렇죠. 장예지 이기정 선수가 컬링 종목에서 핀란드를 꺾었지만 이어서 열린 중국과의 2차전에서는 아쉽게 패했네요. 예. 오늘은 프리스타일 스키 모굴 경기, 또 피겨 스케이팅 등에서 우리 선수들이 출전하고요. 관심을 모으는 건 역시 개막식이죠. 그렇죠. 행동하는 평화, 이런 주제 아래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 또 현대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출연진만 3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화의 최종 점화자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네요. 김연아 선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김연아 선수는 또 그 인천에서 그리스에서 오는 성화 받을 때 받았던 사람이기도 해서 네. 김연아 아닐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누가 될 거냐 이제 관심사더라고요. 오늘 2부에서요. 이 개막식 총연출을 맡은 양정욱 감독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뭐 경기 자체도 자체지만 오는 손님들한테도 관심이 상당히 모아지고 있죠. 어마어마한 분들이 오거든요. 예. 평창올림픽의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서 한국을 찾는 정상급 인사들이 21개국 27명이고요. 그렇죠. 이미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 펜스 미국 부통령 등이 방한해 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도 오늘 한국을 방문합니다. 예. 무엇보다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에 관심이 크죠. 오늘 오는 거죠? 맞습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그리고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등이 2박 3일 일정으로 방남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이들을 접견하고 오찬도 함께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금 관심사가 뭘 가지고 올 건가, 어떤 보따리를 가지고 올 건가거든요. 이 부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잠시 후에 얘기 좀 나눠보죠. 어제는 북한예술단 공연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삼전 관현악당이 어제 저녁 강릉에서 공연을 했죠. 예. 삼전 관현악단 자체가 그동안 사실 베일에 쌓여 있어서 큰 관심을 모았는데 우리에게도 익숙한 반갑습니다 노래를 시작으로 네. 제2에게 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런 우리 노래도 불렀다고 해요. 북한의 체제 선전 노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일부 곡을 두고는 잡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삼전 관현악단은 11일 서울 국립중앙극장에서 두 번째 공연을 펼칩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만찬 회동은 2시간 40분 동안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maximum pressure to bear.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야망을 포기할 때까지 최대한의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오늘 오후 1시 3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예, 평창올림픽 오늘 시작합니다. 당연히 스포츠 축제의 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스포츠 경기의 개막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주 중요한 외교전의 막도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중국의 한정 상무위원 만난 데 이어서요, 저녁에는 펜스 부통령과 만찬을 했죠.
그리고 오늘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전용기를 타고 들어옵니다. 이제 관심은 오늘 오는 김여정 보따리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가. 남북대화, 북미대화 가능성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 부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지금의 이 평화 무드가 올림픽 때만 반짝하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후까지 계속 이어지는 건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만나보겠습니다. 정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막식 가세요? 갑니다. 뭐 롱패딩도 준비하고 그 양털 들어가 있는 방어나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셨어요. 가면은 핫팩은 나눠준다 그럽니다. 예, 그래도 이어볼로 또 직접 가지고 갑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뭐 김영남은 누구냐, 김여정은 어떤 인물이냐 이제 이런 설명들은 꽤 많이 나왔으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장관님. 예.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 오늘 오빠의 친서,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나 혹은 구두 메시지 들고 올까요, 어떨까요? 뭐 그거 아니면은 뭐 올 일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 그냥 개막식 보러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김영남 위원장은 뭐 그 국가 수반이기 때문에 예. 평창 올림픽에 대표단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축하한다는 뜻으로 올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지금 갑자기 김여정 그 부부장이 직급이 부부장에서 제1부부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제1부부장. 승진한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최근에. 그거는 그만큼 이번 대표단 속에서 그 비중이 높다는 뜻이에요. 예. 높여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리고 이미 지금 뉴스에 나왔지만은 예.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오찬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 대통령이 그 외국 손님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부 밥 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온 손님이라고 다 같이 밥 먹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어떻게 다 먹을 수 없죠. 더구나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예. 뭐 청와대에 들어가서 오찬을 할지 밖에서 제3의 장소에 설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대개 이렇게 남쪽에서도 특사가 가면 예. 특사라고 저 사람들 특사라고 아직 성격 규정을 할 수는 없지만 특사가 가면은 무슨 얘기를 가져왔느냐, 친서가 있느냐 또는 메시지가 있느냐 내용 들어보고 그러면 직접 만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되게 이제 김정일 위원장 시절이지만 예. 만나게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가도 사전에 그렇죠. 친서 있느냐 메시지 있느냐 이거 확인한 다음에 이제 밥을 누구랑 먹을 거냐 이것도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없이 오시면 그래 뭐 우리끼리 밥 먹고 구경 잘하고 가라 이렇게 되죠. 그거 없으면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도 사전에 타진이 됐을 것이다. 뭘 가지고 오는지 최소한 구두 메시지라도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오찬 약속이 잡혔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구두 메시지도 뭐 어떤 내용인데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확인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지고 뭐 글쎄 뭐 앞으로 잘해봅시다 하는 원론적인 얘기 하려면은 뭘 그렇게 복잡하게 평창에 있는 사람은 그때 또 점심 먹으러 오라고 그러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데까지 확인한다? 어떤 내용일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그 친동생을 보내는 거 보면 자기 속마음을 비교적 진솔하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라고 봐서 보내고 그건 결국 앞으로 남북관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금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정상회담. 정상회담에 대해서 뭔가 지금 답을 보내겠다는 뜻으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것이다. 요청에는 우리가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이제 되는 거군요. 거죠. 답변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럼 김여정이라는 인물을 거의 뭐 김정은의 복심, 김정은의 아바타 이 정도로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판 문고리입니다. 그것도 유일 문고리. 유일한 문고리. 우리 왜 박근혜 정부에서 문고리 3인방 그 사람 거치지 않고는 얘기가 안 된다 했던 그 문고리. 네. 근데 유일한 문고리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 지금 북한 체제의 특성상 쉽게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요. 유일한 동생이기 때문에. 동생이기 때문에 경호원 동생이기 없이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렇죠. 그 행사 때 보니까 그 계급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예. 뭐 결제 서류인지 뭐 서명할 것인지 그걸 앞에다 갖다 펴놓고 하는 거 보니까 예. 상당히 신뢰가 높고 또 웬만한 것은 다 자기가 처리한다는 식으로 그렇군요. 정리를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한 문고리 아바타 김여정이 와서 남북 정상회담 하자는 얘기를 할 거다. 그럼 전 이제 궁금한 게 지금까지 북한의 입장은 남한 패싱이었잖아요. 우리는 미국만 상대하겠다. 북미 대화하자 항상 이거였는데 왜 이제는 남한과 대화하겠다라고 하는 걸까요? 작년에 우리가 제안한 대화에 대해서 뭐 이런 방법 없었죠. 대포도 없었지만은 예. 한편 작년까지는 미국이 최대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약속하고 회담에 나오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지 않았어요. 안 됐습니다. 1년 동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예. 그런데 북한도 마찬가지죠. 음흠. 이렇게 핵실험하고 미사일 계속 발사해대면 미국이 뒤로 슬그머니 만나자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게 그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예. 남북 대화를 먼저 시작한 뒤에 예. 남북 대화라는 다리를 통해 가지고 예. 뭐 미북 대화 또는 그 미북 대화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서울을 들려서 와싱턴을 가고 싶다 하는 그런 계산에서 서울을 들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다리를 들려- 좀 놔다오. 말하자면은 네, 가교 그렇죠. 역할을 해다오. 예.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게 그럼 우리 입장에서도 나쁠 거 없는 거죠? 이거 뭐 이니셔티브를 준다는 어떤 그 운전석을 준다는 느낌 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남북 대화가 잘 돼서 뭐 좋기로는 뭐 정상회담까지 돼서 예. 우리가 이제 미북 대화를 주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되는 게 제일 좋은데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럼 미북 대화가 성사된 뒤에 그러면 그 남북 대화는 북한이 버리고 가느냐?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남북 대화가 계속 돼야만 예. 미북 대화도 동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왜냐하면 있어요. 남북 관계 개선과 미북 관계 개선 내지는 같이 남북 간다는 관계 거?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 예, 예. 이것이 항상 그 투트랙 투트랙이라는 걸. 아니면 두 갈래로 병행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무슨 또 코리아 패싱이니 이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럼 미국이 북미 대화 나설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은 있을 거다. 뭐 우리도 이걸 손 잡아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미국도 손을 잡을 것인가? 북한 사실 지금 미국의 입장은 뭐였냐면 북한 당신네가 비핵화를 먼저 선언하지 않으면 우린 대안 테이블에 앉지 않겠어.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북한은 비핵화 먼저 선언할 리는 없다라는 거였고 이 상황에서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까요? 미국이 테이블에 앉을까요? 그런데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비핵화라는 게 예. 긴 시간 동안 대화를 해서 마지막에 받아낼 수 있는 산물. 선물이죠. 선물이라는 결과? 내지는 예. 성과죠. 그렇죠. 그거를 대화 시작도 오기 전에 비핵화를 먼저 약속하자면 대화를 시작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예. 그건 좀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말하자면 예. 출구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입구에다 딱 내놓고 이거 약속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 아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계속 요구해 왔잖아요, 미국이. 글쎄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그건 회담이 전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높이 불러놓지만 막상 흥정이 붙기 시작하면은 예. 뭐 내려갈 수 있죠. 그러니까 가령 뭐 100만 원에 팔 수 있지만 예. 아니 100만 원 원가가 100만 원이지만은 한 300만 원 받고 싶다 하면 처음부터 1000만 원 부르거나 뭐 1억을 부르거나 해놓고 중간에 흥정 붙이는 사람이 잘 하면은 자꾸 내려가죠. 협상 전략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협상 전략이죠. 협상 전략이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미국의 입장도 바뀝니다 앞으로. 바뀔 겁니다. 미국도 결국은 북미 대화에 나설 것이다 이 말씀. 근데 어제요. 우리가 판을 깔아주면은 예. 뭔 얘기를 지적하고 나와야지 계속 압박과 제재 타령만 하면서 밖에 있으면은 북핵 능력은 더 고도화될 텐데 그때 가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못 이기는 지금까지 척하고. 대화 안 했기 때문에 북핵 능력이 고도화됐거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펜스 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아주 직접적으로 북미 대화 나서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다지만 이제 뉘앙스를 풍겼답니다. 만나면 좋겠다라는. 근데
펜스 부통령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나는 뭐 동선도 같이 짜지 말아달라 이 정도로 좀 강압적인 거 아닙니까? 저 강경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거는 지금 김여정과 김영남이 어떤 메시지를 가져오는지도 잘 모르면서 예. 되게 이제 우리가 희망적 관측은 하고 있지만 그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보따를 완전히 풀진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처음부터 좋아 우리가 당신이 판만 깔아주면 얼마든지 미국 대화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성급하게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남북 대화 해보고 또 그다음에 뭐 좋기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확실한 의지를 확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디딤돌로 해서 미국 대화를 추진해주면 그때 나와도 늦지 않는데 이거 뭐 김영남 얼굴도 보기도 전에 우리 대화하고 싶어 할 수는 없죠. 펜스 부통령이. 이것도 협상 전략 치열한 눈치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그럼요. 치열하게. 알겠습니다. 자존심 싸움도 있고. 이게 판이 읽히네요. 예, 정세현 전 장관을 통해서 판을 읽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협상 전략을 가지고 각각 임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스탠스, 어떤 그 위치를 선점해야 되는 건지 이게 읽힙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개막식 잘 다녀오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정세현 전 장관이었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평창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러네요. 드디어 왔네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7년 정도 우리가 고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3번이나 물 마셨다 그래야 되나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겨우 이제 평창 유치했는데 그동안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그 빛을 이제 다시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평화의 기운 같은 것을 우리가 이거를 흡수해야 됩니다. 경기도 맞습니다. 경기지만 지금 이 분위기 있잖아요. 이걸 쭉 이어가기 위한 노력도 하면서 축제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정세현 전 장관 얘기 중에는 분명히 좋은 메시지가 있을 거다. 아무나 밥 먹여주지 않는다 청와대가. 이 얘기도 저는 굉장히 명쾌하게 들리네요. 아니 남북관계는요. 이 오리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우아하게 있는 것 같지만 밑에서 막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백조. 백조인가요? 죄송합니다.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오리나 백조나. 오리나 백조나. 알겠습니다. 김성환의 행간에서는 뭐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 저녁 강릉 아트센터에서 북한 예술단 공연이 있었습니다. 열렸습니다. 이 현장 분위기가 아주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140명 역대 최대 규모의 예술단원이 노래와 연주를 펼칠 때마다 관중들이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고 합니다. 2002년 이후 16년 만에 남쪽에서 펼쳐진 북한 예술단 공연.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최대 관심은 무슨 노래 부를 거냐 이거였는데 사실 맞아요. 북한에서 안 알려줬잖아요. 끝까지. 그러게요. 두고 보시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남쪽에 우리나라의 대중가요들이 많이 선정되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좋아하는 노래들이 꽤 많이 있는 것 어떤 같은데요. 거 좋아하세요? 제2에게,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별, 당신은 모르실 거야, 사랑의 미로, 다 함께 차차차. 아주 우리 취향 저격이었어요. 맞아요. 홀로 아리랑 왁스의 여정도 들어가 있었어요. 심지어. 뭐 우리 케이팝이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노래들을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로 시작은 했고. 반갑습니다로 시작했고 다시 만납시다. 이 노래로 끝을 맺었는데요. 이 노래 부르고 나갈 때 다시 만나자 그러면서 그 가수들이 이 손을 흔들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관중들도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16년 만입니다. 16년 만에 이 남한에서 예술단이 공연을 했습니다.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도 분명히 뭔가가 있죠. 네, 첫 번째 행간은요. 트집잡기 보도가 민망해졌다입니다. 트집잡기 보도요? 네, 예술단 공연을 준비할 단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국내 언론 중에 계속 트집잡기식 보도를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느 특정 언론이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한데요. 현성월 단장이 방문했을 때는 뭐 신변잡기식 보도를 하고 굉장히 선정적인 보도들이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0시간도 안 돼서 공연에 합의를 했다. 이거 가지고도 회의 시간이 짧은 것까지 시비를 걸기도 했었고요. 왜 회의 시간이 짧냐는 것까지? 왜 이렇게 빨리 합의했느냐 뭐 이런 것까지 얘기했고요. 공연 레퍼토리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공영방송까지 나서서 체제 선전장이 될 거다 이런 우려를 쏟아내기도 했었습니다. 또 한 신문은 정부가 공연 관람 신청 받기 시작한 첫날에 공연 내용도 모르는데 관람 신청하라고 한다. 뭐 이런 그것도 얘기까지 비판했어요? 됐어요. 네, 그렇게요.
아니 내용은 알아야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뭐 기우였다고 봐야 되나요? 너무 트집잡기식으로 우리가 좀 사소한 것까지 너무 신경을 썼던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물론 이제 공연 직전에 두 노래의 가사 가지고 사실 좀 신경전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맞아요. 그걸 이제 수정하고 한 노래는 뺐다고 했다 하잖아요. 예. 근데 이 기억 떠올리시면 이게 북한의 태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현성월 단장이 단원들을 이끌고 중국 가서 공연했을 때 1.1획도 빼지 않겠다. 돌아왔잖아요. 그냥 철수하고 와버렸잖아요. 바로 철수했습니다. 이번에는 노래도 빼고 가사도 바꿔서 부르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태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행간 뭔가요? 두 번째 행간은 실향의 아픔에 비해 좌석은 너무너무 부족했다입니다. 경쟁률이 얼마였습니까? 그 관람권, 무료 관람권 140대 1이었습니다. 140대 1. 거의 번개 맞을 확률에 가까운데요. 저는 사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전 복권도 그렇게 당첨이 안 되거든요. 이거 감히 신청할 생각도 못 했는데 당첨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일반 응모 관객이 560명, 실향민이 포함되어 있는 초청 관객이 252명. 이렇게 해서 한 800명 정도가 봤어요. 공연을. 근데 이 공연을 가장 가서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이상가족들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실향민과 이상가족일 겁니다. 심지어는 이 당첨이 못된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 이상가족이 있는 그런 이제 가족에서는 제발 우리 부모님 한번 구경할 수 있게 표 저한테 나눠주시면 안 되나요? 근데 사실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런 부탁을 하기도 하고 양도는 그랬습니다. 불가능한 거였어요. 예, 신분을 다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됐기 그래서. 때문에. 20, 30대 청년이었던 실향민들이 이제 80대 노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이상가족 상봉 신청자가 13만 1,300명 정도가 됐는데요. 이 중에 7만 2천여 명이 사망했고 생존자 5만 9천여 명 중에 80세 이상이 62%입니다. 그럴만하죠. 이제 연세들이 그러실만해요. 근데 이제 지금 남북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땐 가장 먼저 이상가족 상봉해야 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친서 갖고 왔으면은 이제 상봉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 행간은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렴대옥이 흘린 눈물의 의미입니다. 렴대옥이 흘린 눈물이요. 네, 렴대옥이면 북한 그 피겨스타? 예, 맞습니다. 맞죠? 이 북한 선수단이 입촌식이 어제 열렸는데요. 남쪽에서 인공기가 개항되는 것 모습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이렇게 쭈르륵 흘리더라고요. 렴대옥 선수가? 예, 북한 동료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정말 인공기가 개항되는 거에 감동을 해서인지 아니면 분단의 아픔에 공감해서인지 제가 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득 5년 전 일이 떠올랐는데요. 어떤 거요? 평양에서 아시안컵 클럽 역도 선수권 대회가 열렸는데 북한 조선중앙TV가 태극기 개항과 애국가 연주하는 장면을 중계를 해줬습니다. 이게 이전까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맞아요. 이제는 남북 모두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지났어요. 강산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남북이 통일에 대한 인식도 좀 달라지고 있고 체제에 대한 인식도 뭔가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남북 당국이 이제는 서로 관계 회복을 할 때 이런 점들을 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오진성님 청취자 신청했는데 떨어지셨다고. 그거 봐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요.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자 고맙습니다. 김성원